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국빈놀이를 또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나라 수로 따지면 국빈 모두 11개국, 공식 방문 1개국, 12개 국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8.15 국민대회에서 저는 광화문 집회에서 이 문재인 정권을 네 가지 성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폐륜 정권, 굴욕 정권, 선동 정권, 깡통 정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분노하는 것은 폐륜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전부 다 탕진을 하면서 부모 재산은 제대로 지내지 않고 부모 욕만 해대는 문재인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국빈 방문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로 극진한 예우를 받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이런 위상으로 컸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역대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하고 세우고 확장한 대통령들은 보수 대통령들입니다. 그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폐륜적 편파와 매도를 하면서 자신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을 즐기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국빈놀이를 비판을 하지만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그의 폐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국빈놀이의 문제점을 또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시기상으로 아주 각별합니다. 첫 번째, 48대 18, 조국에 대한 반대가 48, 찬성이 18.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도 민심은 저 결과보다도 더 심각할 겁니다. 이런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조국 문제를 둘러싼 이 사회의 많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분노의 쓰나미가 한국 사회를 닥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포함한 하여튼 이 좌파 세력의 위선과 이런 어떤 국민 조롱과 이런 것에 대한 분노의 한가운데서 본인은 또 국빈놀이를 즐기러 떠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28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 태도를 보면 나는 상관없다. 아무리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고 해도 고생을 하는 것은 기업뿐이다. 기업과 국민이지 나는 호의호식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청와대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지낼 수 있다. 특히 국빈놀이 같은 거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얼마나 시기가 좋은가. 내가 풍족한 생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기업들이 생고생할 뿐이지 라는 식의 의식을 문재인은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게 지난 1월서부터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1월서부터 일본은 8월 초에 시행할 때까지 7, 8개월에 걸쳐서 치밀하게 경제 보복 조치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 기간에 문재인은 국빈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을 제외하고 그때 벌써 9개국을 국빈놀이로 방문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3개국이 동남아시아 3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캄보디아에는 앙코르와트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세 번째는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시청자 여러분, 이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국빈 방문하게 되면 또다시 그 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립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하는 행태는 보면 다음 대통령이나 다다음 대통령 나는 상관없다. 내가 내 임기 중에서 국빈이라고 하는 최고의 놀이를 즐기면 된다. 내가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 되지. 나의 후임자 내가 왜 신경 쓰느냐. 제가 표현하는 국빈이라고 하는 김치떡을 먼저 다 파먹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앙코르와트와 타지말. 제가 왜 저 대목을 붙여놨느냐. 앙코르와트는 지난 1차로 방문한 동남아시아 3개국 캄보디아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타지말은 인도의 유명한 관광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타지말을 방문을 인도를 방문했을 때 스케줄에 타지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말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인도 정부가 한국과 인도 사이에 이 친선 외교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한국 대표의 파견을 원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을 한국 정부의 대표로 파견을 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 동안 별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타지마할 관광이 꼭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 부인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내줬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스웨덴에서는 6.25 관련 망언을 하고 핀란드에서는 청정국가 핀란드가 왜 원전을 박대하는 정책을 하는지에 관해서 아무런 배운 것도 없이 그저 헛방문, 국빈 놀이에만 치중을 하는 그런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저 스웨덴에서 이 한 6.25 망언, 남과 북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다만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가 있을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해서 유엔 결의를 통해서 16개국의 참전국 그리고 의료 지원국까지 포함을 해서 국제사회가 참전을 한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 스웨덴도 의료 지원단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웨덴이나 유엔의 참전 국가들이 부부싸움하는 나라에 군대를 보냈단 말입니까? 6.25를 완전히 내전이라고 하는 쌍방과실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6.25 관련 망안을 해외의 국빈 방문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스웨덴의 의회 연설에서. 핀란드는 원전 비율을 60%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40년까지 원전의 비율을 아마 20% 초반까지 쪼그라뜨립니다. 외국 국빈 방문을 해서 배울 것은 정작 배우지 않고 그저 유명 관광지만 선택을 해서 국빈 놀이만 즐겼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이번에 국빈놀이 가는 대상의 국가들은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두 개의 중요한 회의에 다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특별 정상회의, 그리고 한국과 메콩강 유역국가 5개국, 이번에 방문하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이 5개 나라와 한국 메콩 정상회의도 열고 그리고 아세안 19국과 오는 부산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방문하는 3나라의 국가 정상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오는데 그래서 쉽게 정상회의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국빈놀이라는 스케줄을 만들어서 유람을 떠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국민은 제가 얘기하는 침묵하는 다수는 이 문재인 부부, 김정숙 부부의 국빈놀이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4대국 외교는 전부 다 망쳐놓은 깡통 외무장관 강경화를 유임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경화가 완전히 김정숙을 위한 여행사 사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국빈놀이를 말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부부 눈에는 더없이 이쁜 외무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